자, 지금부터 우리가 문제풀이 하는 방식을 먼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왼쪽으로 살짝 오면은 기본적으로 지수 로그 함수예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수 로그 방부등식은 식을 준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다면 현재 이 과정은 식이 없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식이 없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나보고 식을 만들어라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것은 식을 만든 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연산하기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식을 만드는 과정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식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설명하는데 일단 문제의 지문을 먼저 볼게요. 문제의 지문을 보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똑같이 구성이 돼 있어요. 앞쪽에는 이제 배경 뭐뭐뭐일 때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여라. 무엇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밑에 그림이 있어. 그래서 현재 배경을 깔아주고 뭐뭐뭐일 때 그리고 무엇을 구하시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런데 밑에 그림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그림이 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수로그 함수잖아. 그러면 그림이 있는 것과 그림이 없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쉬울까라고 대다수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그림이 있는 게 쉽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실제 문제를 보면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림이 없죠. 그림이 없다. 그리고 여기는 그림이 있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림이 없는 게 난이도가 쉽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난이도가 쉽다. 하지만 여기는 난이도가 어렵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자,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그림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말을 했을 때 네가 그림을 좀 그려봐 이 뜻인 거야. 그런데 현재 이 그래프부터 해서 등장하는 요소가 간단하다, 등장인물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그림을 그려준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복잡하니까 애들이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림을 그려줌으로써 학생들의 그 착각을 막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할 거냐라고 하면 이 배경이라는 게 등장을 한다. 배경.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배경이 등장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뭘까? 라고 한다면 1번. 기본적으로 배경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꼭 외워야 될 건데 바로 좌표, 그 다음에 축, 도형, 그리고 함수. 자, 이렇게 지문이 뜰 거예요. 만약에 좌표, 축, 도형, 함수가 떴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번. 바로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리기라고 하는 과정인 거야. 좌표축 도형함수가 떴습니까? 예. 그러면 그림을 그리세요. 그 다음에 그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림을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림을 보기. 그림을 보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그림을 그렸으면 현재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틀만 제공이 될 뿐 자세한 묘사는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수치나 성질이 제공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좌표값이 3,4다 아니면 AB의 선분의 길이가 3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이나 좌표값을 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전부 다 현재 그림에 입력을 해달라 이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료를 수집해달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과정에서 결국 승패가 결정이 나는 거야. 마치 경찰들이 범인을 추적할 때 맨 처음에 어차피 내가 범죄 현장에 가보면 어때요? 기본 사건은 이미 벌어졌고 나쁜 놈은 이미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 그 범죄 현장에서 흔적을 찾죠. 다시 말하면 증거물을 수집하는데 증거가 하나인 것보다는 증거가 2개, 3개, 4개, 5개. 그렇죠?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증거를 수집해라. 다시 말하면 자료를 수집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료가 풍부해졌으면 이제 이 모든 걸 그림에 넣어서 그림을 보는 거야. 그리고 나면 여기에 뭐가 뜬다? 바로 조건문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뭐뭐뭐 할 때라는 조건문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 조건문이 무슨 역할을 할 거냐? 라고 한다면 바로 식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뭐 갖고 풀 거야? 라는 그 식을 조건문이 알려줄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길이가 4다 라고 하면 그 길이가 4라는 걸 통해서 식을 만드시고, 아니면 기울기가 7이다 하면 기울기라는 값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구성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식을 만들고 나면 세 번째, 마지막이 구하는 값. 자, 이 구하는 값이란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야. 여기가 바로 구하는 값. 자, 이렇게 구성이 되죠. 구하는 값. 자, 그러면 이 구하는 값이 나왔다라는 것은 바로 조건문의 목적성을 제시해 줍니다. 조건문의 목적성.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실제 문제는 이것에 맞춰서 이걸 연산하는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식은 구성했지만 도대체 이 식은 왜 나온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리하라를 바로 구하는 값이 알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모든 문제를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시험 문제의 지문은 어떻게 나오는가. 그러면 나는 이것을 순차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먼저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현재 이 지수로그 함수의 내용이 뭘까? 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 이렇게 살짝 옆에다 적어서 이거 1번 배경이라고 적어 둘게요. 그렇다면 이제 내용적인 면을 한번 들어가 보는데, 지수 로그 함수의 유형이에요. 함수의 유형. 자, 일단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주면요, 이렇게 쪼개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기본적으로 함수 혹은 도형의 개수가 한 개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고, 또는 함수 5와 도형의 개수가 두 개가 등장할 때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평면 안에 그려지는 함수나 도형. 근데 여기서는 지수로그 함수니까 만약 하나가 나온다면 이때는 지수로그 함수가 등장하겠죠. 자, 이때는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이건 철저하게 바로 함수가 주인공인 거야.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성질을 물어보겠다. 누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함수. 그러니까 요것에 포커스를 둬서 내용을 한번 분석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 함수나 도형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뜬다면, 2개 이상이라고 적읍시다. 정확하게 2개 이상이다 라고 설명이 된다면 이때는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다르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때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교점이다 이게 됩니다. 교점. 쉽게 비교해드리면요,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영화 중에서 마블 영화가 있잖아요. 그 마블 영화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아이언맨, 토르,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이렇게 등장인물이 많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솔로 영화다. 그리고 이것은 뭐다? 어벤져스. 한 편 안에 뭐가 있다? 등장인물이 많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설명할 때 만약에 내가 아이언맨이라는 단독 영화를 찍겠다면 앞으로 영화 2시간 동안에 결국 구성하는 모든 내용은 아이언맨 혼자서 2시간을 끌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언맨 한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슈퍼히어로인데, 아시겠지만 내가 아이언맨을 썼을 때는 슈퍼히어로. 하지만 아이언맨 그 투구를 벗을 때는 그냥 인간 토니 스타크. 그러니까 나는 과연 인간인가 아니면 슈퍼히어로인가. 그 인간적인 어떤 그 갈등이 묘사가 된다면 현재 이것은 말 그대로 어벤져스예요. 그러니까 잘난 인간들의 특징이야. 아이언맨, 토르, 캡틴 아메리카, 헐크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서로 간에 이 성격 강한 이 슈퍼히어로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티격티격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얘네들이 다 뭉친단 말이죠. 그렇죠? 그들의 어떤 접촉하는 부분. 다시 말하면 두 함수가 만났다 하면 뭐가 생기지? 바로 교점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 교점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지. 쉽게 말하면 여기서 어떤 히어로 하나에 대해서 내면을 질문하고 구성하고 어떻게 갈등이 있는가 이런 건 없어요. 히어로와 히어로의 충돌에 관한 이야기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함수나 도형이 하나가 나오면 아, 이건 함수에 대한 질문이구나 라고 인식하시고, 대신에 함수나 도형이 2개 이상 나올 때는 철저하게 함수는 바로 교점을 나타내는 하나의 배경적 역할을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함수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함수에 대한 성질을 물어보자. 함수에 관한 성질을 물어보겠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성질을 물어본다면 1번 뭘 물어볼 수 있지?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그래프를 그려라. 자, 그래프의 개형을 학생들이 이해하는가? 라고 묻고 싶은 거야. 너 그림 그릴 줄 알아? 그래서 앞에 배웠던 강의들 기본형부터 해서 심화, 절대값, 대칭함수 이런 것의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하는 거고, 그러면 그 그림을 그렸는지 묻고 싶다 라고 하면은 나는 정의역이라든지 아니면 점근선에 관련돼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Y값도 질문하지 않을까? 예. 그럼 Y값도 한번 질문해 봐.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값 아니면 또는 최소값에 관련된 질문을 해야지. 네가 그림을 그렸다면 최대값, 최소값 볼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질문할 수 있는 게 4번째. 그러면 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 바로 무엇입니까? 평행이동. 그리고 또 하나는 대칭이동에 관련된 설명을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특히나 이 평행이동의 경우는 그래프 그리기보다는 식정리의 목표를 두는 거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은 그래프의 개형을 질문한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평행이동에 대한 단독 질문이다 라고 할 때는 그냥 간단히 식정리로 풀면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대칭이동 이래버리면 이것은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밖에 또 물어보겠다 라고 하면은 바로 합성함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와 로그의 관계는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역함수, 다시 말하면 y 콜 x 대칭이지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런 것들을 질문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때는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함수가 하나만 등장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함수가 2개 이상이 뜬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기본적으로 2가지로 갈라집니다. 만났어. 그것까지 알겠어. 그러면 2번째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가, 교점 좌표 구하기가 가능하냐? 이게 가능할 거냐? 아니면 교점에 대한 좌표를 구하지 않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점의 좌표를 구하지 않을 거냐? 그러면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바로 교점에 대한 이름이 있다. 교점에 이름이 존재한다. 이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A, B, C, D 또는 P, Q, R, S. 자, 이렇게 좌표에 대한 이름표가 뜨면 이것은 각각의 좌표마다의 의미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좌표값 가져와 라는 메시지인 거고, 대신에 현재 여기서는 교점에 대한 이름이 없어요. 교점의 이름이 없다. 그냥 만났어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점에 이름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는 포커스가 뭐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때는 바로 교점의 개수를 질문할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교점에 대한 개수를 질문할 거야. 예. 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추구하는 목적성이 달라집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살짝 좀 올려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교점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교점의 개수를 구할 수 없는 설정에 내가 주의할 게 뭐지? 라는 걸 알아야겠죠? 살짝 왼쪽으로 가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살짝 세부 사항을 정리해 주는데, 만약에 첫 번째로 교점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면 이라고 설명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x나 y 값을 줘서 명확하게 내가 좌표를 구할 수 있다면, 그래서 첫 번째는 교점의
값 구하기가, 교점의 값을 구하기가, 교점의 현재 이름이 있다면, 교점 구하기가 가능하다면이죠. 교점 구하기가 가능하다면. 그러면 교점의 값을 구할 수 있느냐? Yes. 그쵸? 예,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떨 때냐? y는 ax 승이 있는데, 만약 여기가 y 콜 루트 3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좌표의 이름을 a라고 할 거야.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아, a면 여기가 루트 3이 확정됐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3이라는 것은 ax 승이다. 그럼 x라는 것은 로그 a의 루트 3이며, 루트 3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3의 2분의 1승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2분의 1 로그 a의 3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래서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까? 네. 라고 하면 교점 값을 직접 구하세요. 여기는 교점 값 직접 구하기. 교점 값 직접 구하기가 되는 거야. 망설일 이유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설정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y는 3x, y는 3x 플러스 2가 나왔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게 보이잖아. 여기가 p고 여기가 q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다시피 여기는 yx는 ax 승이고 y는 3x 플러스 2라면 사실은 이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알겠지만 지수는 지수끼리만 연산 가능하고 로그는 로그끼리만 연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가 아니면 연산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지수하고 일치함 줬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것은 좌표를 구할 수는 없구나. 근데 좌표에 대한 이름이 있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교점의 값 구하기가 안 된다면 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정리를 순차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x값. 첫 번째는 x값. 이때는 한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하지 마라. 금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각각의 서로 다른 문자에 관한 정리하세요. 각각의 서로 다른 문자 정리.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현재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x라는 좌표가 하나는 p고 그 다음에 하나는 p, 네모, 하나는 q, 세모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서로 다른 문자로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야. 비록 p하고 q의 거리가 2라고 했어. 그럼 여기가 p면 여기가 2면 여기는 p 플러스 2겠지? 하지만 절대로 여기서 p 플러스 2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p 플러스 2라고 적지 마시고 pq라고 해놓고 단독으로 빼서 나중에 가서 q 빼기 p는 2다라고 해서 따로 정리를 해주시는 거지, 이걸 한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하는 건 절대 금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y값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y값.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설명했다시피 현재 이것은 지수함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이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뭐 3x 플러스 2라고 씁시다. 그러면 현재 여기가 p고 여기가 q라는 건 알았고 여기 x좌표가 p라고 잡았단 말이야. 여기는 q라고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의 교점이잖아. 그러면 교점은 직선 위에도 한 점이고 함수 위에도 한 점이에요. 자, 이렇게 y값은 두 교점을 표현할 때는 각각의 함수로 따로따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 각각의 함수로 따로따로 정리해라. 각각의 함수로 따로따로 각각의 함수로 분리하여 정리하기, 이게 되는 거죠. 분리하여 정리하기,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해 주면 어떤 뜻이냐? P라는 것은 P, A의 P승이네. 동시에 여기는 P, 넣어주면 3P 플러스 2네. 이렇게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의 P승이라는 건 3P 플러스 2구나. 이렇게 식을 유추해 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거는 지수하고 1차니까 서로 연산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흔적들, 다시 말하면 증거물들을 다 모으면 분명히 지수하고 또 1차 함수가 혼합되는 식이 나올 거야. 지수하고 1차 함수가 혼합되는 식이 나오면 어떡할 거야? 이때 연산이 안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이걸 통해서 한 문자,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지수면 지수, 아니면 1차 함수면 1차 함수의 끼리끼리의 연산을 묶어줄 때 필요한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여기 같으면은 P, 현재 A의 P승, 동시에 P, 3P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꼭 해달라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살짝 더 지우고요. 이러고 나면 좌표를 다 구했잖아. 그러면 좌표를 다 구하고 나면 뭐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좌표의 활용이 되는 겁니다. 좌표의 활용. 만약 1번, 현재 이것이 1번. 만약에 좌표 값이 하나네. 좌표 값이 몇 개? 하나.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질문은 좌표의 성분을 묻습니다. 좌표의 성분. X값이나 Y값을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좌표가 2개 나온다면 교점이라는 좌표가 만약 2개가 나온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 2개를 따로따로 물을 수는 없으니까 한 번에 묶어야 돼. 그 상대방이 질문하는 건 길이나 아니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에 관련된 옵션을 던지겠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좌표가 3개인 경우. 좌표 값이 3개 이상이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 3개 이상을 다 묶을 수 있는 내용. 바로 누가 등장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넓이에 관련된 질문을 할 거다라는 것을 알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핑에다가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좀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드리면 시마를 알려줄 수 있는데 시마, 다시 말하면 최근 수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가 누굴까? 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1차 함수를 제공할 거야. 무슨 함수? 1차 함수.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뭐냐면 기울기의 활용이 되는 거야. 상대방이 나한테 문제 중에 1차 함수가 있어요. 기울기가 3입니다. 기울기가 7입니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울기라는 걸 어떤 식으로 쓸 거냐라고 설명하는 거야. 자, 기울기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현재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 기울기가 m이야 라고 설명해줘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점 P하고 Q가 나왔을 때 M을 구하라가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델타 X, 델타 Y를 설명해 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M이라는 것은 결국 델타 X분의 델타 Y. 그쵸? 그러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 값도 줄 거예요. PQ의 길이와 함께 기울기를 준다. 그러면 현재 이것을 통해서 목표는 바로 X값 변화량과 Y값 변화량 구하기가 목적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따 문제 풀어줄 텐데 그 문제 때 기울기의 의미는 변화량을 통해서 좌표의 관계성을 설명하려는 거구나 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 만약에 교점의 이름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설명했어요. 2번 교점의 이름이 없다면 자, 잠깐 따라오자면 아까 설명했던 교점의 좌표 구하기 안 됐을 때 교점의 이름이 없다면 이 얘기하는 거야. 그때는 철저하게 상대방은 나한테 교점의 개수를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뭐다? 목표는 그래프의 개형이 되는 겁니다. 목표는 그래프의 개형. 자, 예전에 한 10년 전에 나왔던 이제 인기 상품이었는데 이게 입시 과정이 바뀌면서 최근 10년 동안 안 나오다가 바로 작년도 수능부터 다시 출제됐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등장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출제를 할 거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게 되면 첫 번째 fx equal gx라는 힌트를 줄 거야.
이것의 현재 교점의 개수라는 언급을 하게 될 거야. 그때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y는 gx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바로 현재의 조건문 또는 구하는 값에 맞춰서, 조건문과 구하는 값에 맞춰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상황 정리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상대방이 나중에 교점의 개수가 3개일 때 또는 4개일 때 라고 하면 3개, 4개 나오는 설정이 어떻게 해야 구성되는 건지 그걸 확인해서 그 내용에 맞춰 푸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 기출문제에 없다 보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선 되게 생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만 해보면 별거 아니니까 나중에 마지막 문제로 선생님이 16번 문제인가 거기서 풀어줄 텐데 그때 이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문제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는 지금 칠판에 썼던 이 내용들 전체만 알고 계시면 실제 수능 문제는 한 문제도 막힘없이 다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매핑 정리하고요. 바로 연결해서 이제 신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